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이제 유로 예선 있고 막바지 유로 예선 있고 그 다음에 친선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차가 나눠진단 말이에요. 나눠짐. 그래서 뒤에 경기가 많아요. 아침에 뭐 8시 반부터 해갖고 뭐 콜롬비아 뭐 이렇게 북중미 네이션스도 있고 그다음에 친선전도 있고 그다음에 남미 월드컵 예선도 있거든요. 이거 뒤에 있어요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부랴부랴 이거 방송 어떻게 해요? 느바 시즌이야. 뭐 이제 많이 이제 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. 근데 저는 느바는 그것 때문에 안 해요. 너무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들고 그리고 솔직히 뭐 해외 축구 새벽에 하는데 그거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느바까지 어떻게 다 하노? 힘들다 못해. 혼자 하기 때문에 안 돼. 아무튼 그래서 요 뒤에 있는 경기까지 싹 다 해드리도록 할게요. 지금 뭐 분석하는데 크게 문제 없으니까 뒤에 경기는 이제 해외 배당 참고해갖고 간 거니까 생각하시고 오늘 경기 가도록 하기 전에 이제 어제 경기 뭐 잠깐 복귀하고 가면은 어제는 뭐 축구는 뭐 색칠해드렸던 건 다 잘 들었어요. 근데 뭐 사실상 분석만 들어도 뭐 어제는 뭐 그리스 경기 프렌보다는 그냥 언더 가져나가는 게 낫지 않나 말해드렸고 리기테는 그냥 약간 도전적인 느낌을 한번 해보자 했는데 결국엔 뭐 마인했네요. 그냥 흐름에 따라 갔고 나머지는 뭐 다 맞았잖아요. 뭐 아일랜드 마인 했죠. 오스트리아도 결국에는 누가 그때 막판에 물어봤잖아요. 오스트리아 마인 해도 될까요? 물론 이제 가져갈 거면 가져가세요. 근데 저는 봤을 때 사장님 오늘 구독 햄무가 더 10개월 땡깁니다. 감사합니다. 햄무가. 근데 햄무 됐잖아요. 햄무도 됐고 그 다음에 중국, 우즈벡, 알제리, 이집트 무햄무 둘 중에 하나 나올 것 같다. 뭐 둘 다 나왔잖아요. 햄무 뭐 하나씩 나왔고 뭐 그다음에 포르투갈도 결국엔 급 클래스. 슬로바키아 경기가 좀 애매하긴 했는데 결국 이겼고 세네갈 경기도 상대 이제 뭐 추퍼모팅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안기사라든지 부상을 좀 빠져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뎁스 자체도 작아요. 그 봤잖아요. 벤치에 한 5명인가 데리고 왔고 확실히 세네갈 그 경기도 안 했고 친선전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. 근데 뭐 힘들게 이기긴 했죠. PK로. 아무튼 그랬다. 그리고 뭐 어제 이제 무농사 갔던 것도 결국엔 한 점차 승부 예상했던 뭐 세네갈,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 들어왔고 오스트리아도 햄무 잘 찍었죠. 뭐 마인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제가 어제 뭐 마인도 찍을 때는 찍는 거고 안 찍을 때는 안 찍어야지. 뭐 저배당 받아도 무조건 마인 찍나 무지성으로 그건 아니라고 봐요. 그래서 뭐 햄무 됐고 벨기에는 어떤 또라이 같은 인간이 총기 난사했죠. 그런 애들은 바로 이제 막 잡아갖고 족쳐야 되지 않나. 요새 왜 이렇게 폭동이랑 그런 거 존나 많이 나오노. 또라이들 왜 이렇게 많노. 아무튼 그랬습니다. 그래서 요런 별점표랑 뭐 무농사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제일 높은 등급의 이제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이제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경기 갑시다. 경기 많은데 빠르게 간략하게 후딱 합시다. 일단 우리나라부터 한국 대 베트남. 자, 이 경기 결국에는 뭐 우리나라가 이기겠죠. 뭐 물론 비길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한국이 이제 오늘 손흥민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누구야 황인범 뭐 정도 이제 최세기사님 별풍선 미정이죠. 100개 손흥민은 감사합니다. 이제 체력적인 이슈도 있고 뭐 주말에 또 리그 경기도 뛰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쓸지 안 쓸지 뭐 고민이긴 해요. 근데 클리스만 감독이 이 인간이 그 기자회견 때 저저번 경기 때 입 털었죠. 뭐 그딴 거 모른다. 우리는 주전 다 쓴다 했는데 흥민이 쉬게 해줬잖아요. 그냥 사람이니까 쉬게 해줬습니다. 그리고 오늘 경기는 흥민이가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. 근데 어, 뭐 물론 이제 직전 경기를 안 뛰었기 때문에 잠깐 뭐 뛰어줄 수도 있어요. 그래도 홈 경기니까 홈 팬들이 또 기다리시는 분도 많은데 또 흥민이가 그런 이제 애틋한 우리 이제 나라 이제 사람들을 정말 이제 뭐 애틋하게 챙기는 이제 대가 흥민이기 때문에 잠깐 뭐 나올 수는 있겠죠. 아무튼 뭐 선발로 나오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. 감독 마음이니까. 근데 뭐 지난 경기 이제 교체로 나오거나 안 나왔던 애들 생각하면은 뭐 요새 이제 그 아시안 게임 갔다 온 좀 체력이 빠진 정우영이라든지 황의조, 그다음에 이순민, 그다음에 약간 늙은 김태환, 문선민, 키퍼는 아마 조현우가 나오겠죠 오늘. 근데 조현우가 오늘 뭐 공 몇 번 만지겠나. 그다음에 김진수, 김영건, 뭐 오연규 뭐 이런 애들에다가 뭐 직전에 뭐 나왔던 애들 좀 섞어서 뭐 나올 수도 있긴 하겠죠. 뭐 그런 멤버를 봐도 베트남보다 꿀릴 건 없어요. 베트남도 오늘 뭐 주축 라인들 꽝하이 제일 유명한 애가 얘잖아요. 꽝하이랑 그 응우엔인가 뭐시인가 걔랑 그다음에 공격수 티에리는 그 퇴장인가 당해갖고 오늘 나올 수 없죠. 거기다 이제 수비 쪽에 또 뭐고 케욱 웅하이인가 뭐시인가 걔도 이제 뭐 나오지 않았나 나올지 보고 나름 뭐 기사 보니까 뭐 베트남의 손흥민 꽝하이겠죠. 그리고 베트남의 뭐라 했노? 조교성이라 했나? 조교성이랑 뭐 김민재? 아무튼 뭐 못 나온다는데 의미는 없어요. 왜냐면은 물론 역습 상황 이런 데는
뭐 꽝이라든지 뭐 그런 애들이 필요하겠죠. 근데 어차피 수비만 할 거 아니야. 그래서 오늘 경기를 결국엔 그거죠. 템백을 가동하고 역습 한번 노리고 우리나라는 이런 템백을 뚫냐 못 뚫냐 요거 이제 싸움을 가져갈 거긴 한데 그래도 요새 한국 축구 보면은 물론 아시안 게임이 이제 그 부분도 있긴 한데 지난 뭐 티니지전도 나쁘지 않았어요. 괜찮았다. 물론 이제 뭐 강인이의 이제 뭐 프리킥으로 이제 시작해가지고 연달 골 넣으면서 뭐 그 풀렸던 게 이제 아니 그 끔찍했던 이제 수비 라인 이제 붕괴시키고 이제 풀렸던 게 대단하긴 한번더님 하죠. 근데 별풍선 100개 그거 뭐 감사합니다. 티니지보다도 솔직히 베트남 라인이 더 좋지도 않고 그 다음에 베트남이 감독이 이제 항서형 나가고 나서 그 외국인 감독 들어왔잖아요. 그 일본에 있던 인간인가? 그 인간은 애초에 공격적인 전목을 뭐 구사하는 인간이죠. 근데 지금 베트남 하는 꼬라지 보세요. 항서형 했을 때는 그래도 수비 탄탄하게 해가지고 강팀들이라든지 뭐 만났을 때 한방 이런 거 노렸는데 전술도 뭔가 작았고 그래서 지금 이 베트남 자국 내에서도 왜 수비가 이따이냐고 말이 많이 나오죠. 그래서 오늘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또 할 수 있긴 한데 근데 그래도 우리는 뚫을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리고 근데 1마인 줄 줄 알았는데 2마인을 주네. 티니지전을 4대 0을 잡아서 그런가. 우리나라가 뭐 금년년가 이제 베트남이랑 경기해가지고 3점 차 이상의 승리를 거둔 경기는 뭐 있었나? 기억이 안 나네. 잠깐만요.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이 정도 핸디를 줬다. 그만큼 뭐 오즈들도 믿는 거겠죠. 한국 마인슨 갑시다. 뭐 한국 11780님 마인슨. 구독 그 8개월 다음에 감사합니다. 기준점 대비는 뭐 오버 볼게요. 한국이 많이 성장을 했다라는 느낌. 아시안 게임이요. 그러니까 국대 경기 있잖아요. 국대 기준. 국대 기준. 아시안 게임도 몰라요. 그 기억이 안 나. 국대 경기 뭐 기준 뭐 잘 모르겠다 그거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 일본 대 티니지. 자, 이 경기 일단은 일본 종특이 있죠. 특징. A매치 특징. 한 번 쓴 아예 A매치라고 하면 안 되지. 친선전. 한 번 썼던 인간들 좀 대거 빼주는 뭐 플랜을 많이 쓰죠.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이거 라인업 보고 갈 수 있는데 지금 시간에 라인업을 볼 수가 없잖아요. 근데 통산적으로 일본이 친선전 경기할 때는 직전에 나왔던 애들 뭐 대거 빼고 다른 애들 쓰죠. 그래서 로테에 뭐 돌려줄 가능성이 있어요. 그래서 뭐 타니구치라든지 수비 쪽에 이타쿠라라든지 스가와라든지 지난 경기 쿠보 안 나왔죠. 그다음에 우에다라든지 뭐 모리타라든지 뭐 얘네들 튀어나올 수 있다. 분달남님 별풍선 그리고 88개 감사합니다. 오늘은 소리가 잘 들리네요. 오늘은 소리가 잘 들린다고요? 그런 마이크에 좀 갖다 대서 내가 말해서 그런가 봐요. 아무튼 뭐 그런 친구들 그 티니지가 이제 우리나라한테 4대 0을 3대 0으로 졌단 말이죠. 뭐 물론 이제 한 골 이제 방인이 이제 프리킥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2점슛 넣고 그다음 민재였나 헤딩했는데 굴절해서 들어간 거 좀 아다리가 안 맞아서 들어감도 있긴 한데 근데 일본 입장에서도 작년인가 그렇죠. 일본이 홈에서 경기했을 때 3대 0으로 쳐발렸거든요. 일본도 지금 성장세가 뭐 매년 거듭할수록 꾸준히 이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복수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최근에 홈에서 하는데 물론 뭐 직전보다 뭐 좀 더 로테 돌리고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고 친선전 뭐 저도 의미 없긴 한데 그래도 일본도 뭐 자존심 있으면은 잡아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배당이 올라갔죠 그냥 배당이 올라간 게 저는 오히려 뭐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 여기 뭐 1원승 볼게요 그 다음 기준점 대비는 뭐 오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일본 해외파 빼고 J리그 투입하는 게 맞나요? 뭐 확실히 모르죠. 감독이 뭐 말하는 거 아닌 이상은 뭐 말할 수 없어요. 그냥 뭐 지난 경기 이제 교체로 나오거나 안 나왔던 애들 뭐 J리그 출신들이 많죠. 그래서 뭐 J리그 애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하겠죠. 방금 다 말해드렸잖아요. 뭐 어떤 애들 뭐 더 말해주면 뭐 스즈키 지온이라든지 코지마 료스케 뭐 골키퍼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말한 것 같은데요. 뭐 수비 라인이라도 그렇고 뭐 어디서 뭐 들고 듣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감독 마음이에요 감독 근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결국에는 일본이 친선전 하는 거 보면은 첫 경기에 뭐 넣었던 친구들 그 뒤에 똑같이 잘 안 써요 뭐 무조건 이겼다 이게 아니라 뭐 어느 정도 썼다 뺐다 이럽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? 그 다음에 이제 북마케도니아 대 이제 아르메니아 의미 없는 친선 경기죠 그냥 자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국이란다 그 자기네 리그로 가야 돼요 그리고
근데 그래도 뭐 북마케도니아가 우크라이나한테도 지고 홈에서 경기인데 홈에서 그래 유종의 미를 좀 거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기도 하고, 근데 이제 아르메니아는 또 연속 원정 경기다, 그런 부분도 이제 안 좋은 것도 사실이긴 한데, 근데 솔직히 이런 북마케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, 걔네들은 주축이 나왔을 때야 좀 최근에 이제 성적들이 좋은 거지. 얘네도 로테 좀 돌려주고 하면은 뭐 다른 팀에 비해서 더 낫다고 볼 수도 없어요. 그런 거 생각하면은 라인업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그냥 친선전이기도 하고, 뭐 물론 이제 지난 경기 져갖고 홈에서 뭐 기쁘게 하려고 이길 수도 있긴 한데 아르메니아도 마찬가지겠죠. 뭐 아무리 원정에서 하다 TV로 보고 있는 이 팬들 요요형님님 앞에서 별풍선 100개 개학살 감사합니다. 당하고 똥 싸고 싶겠어요. 오늘도 강승 요 가자. 경기는 그냥 뭐 아르메니아 풀적 볼게요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뭐 언더, 굳이 보면 언더.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말레이시아 대 타지키스탄인가 뭐 요 경기인데, 이게 컵 경기잖아요. 친선전이라 되어 있긴 한데 이거 말레이시아가 뭐 만든 컵 경기인데 뭐 지그들 우승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거? 그러니까 뭐 다 말레이시아에 모여서 하죠. 하는데 뭐 이겨줘야겠지. 물론 페이파 랭킹적인 부분은 타지키스탄이 뭐 말레이시아를 조금 넘기긴 했는데, 근데 뭐 멤버는 말레이시아는 이 컵 경기 지들이 우승하려고 뭐 조르다 애들 멤버 다 싹 다 뭐 거의 끌어오고, 그 말레이시아 2위 팀들 끌어오고, 타지키스탄은 물론 이제 우즈벡에 뛰는 친구들 뭐 아시아 쪽에 좀 뛰는 유럽산 뭐 몇 명 있긴 한데 또 뭐 얘네가 더 낫겠죠. 그리고 이런 컵 경기 특성상 지그들 우승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. 홈발도 있을 거고. 말레이시아 승 볼게요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오버. 그 다음에 이제 에스토니아 대 이제 태국. 저 경기 일단은 태국이 지난 이제 조지아한테 개 처발렸죠. 그때 뭐 조지아도 뭐 베스트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로테 돌려서 나왔고, 에스토니아 뭐 자체는 뭐 그래도 그 자국 리그 있잖아요. 그 매번 말하는데 에스토니아는 걔밖에 생각이 안 나. 농무 칼준가, 걔네 아직도 1위 하나. 그 해외 하시는 분들 할 거 아니에요. 농무 칼준가 내 기억에는 몇 년 전이고 10년 전이었나? 10년 전 됐을 거야. 에스토니아 하면 농무 칼준가 뭐시인가 걔네가 잘했는데. 아무튼 뭐 그런데 그래도 뭐 유럽 애들 아닙니까? 비유럽 대 유럽. 아직까지 뭐 태국, 뭐 베트남 이런 애들이 저기 그 유럽권 애들을 넘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피지컬, 신장 사이즈 자체도 틀리고, 그다음 몸 이제 어깨 빵 이런 것도 KX5939님 밀리는 부분도 별풍선 있고. 100개 감사합니다. 근데 이게 에스토니아 배당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. 근데 그래도 뭐 에스토니아 쪽 볼게요. 뭐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우리나라랑 뭐 이제 아시아 쪽에 이란, 사우디, 아랍, 뭐 일본 이런 애들이나 좀 유럽 애들이랑 좀 비비지, 이런 이 동남아 쪽 애들은 아직까지 멀었다고 봐요. 그래서 여기는 에스토니아 승 보고 뭐 아인승까지 보고, 그다음에 근데 이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. 보통 마이너스 1핸디면 2.5 줘야 되는데 1핸디 주고 2.5 마인도 안 주고 3.5 언어볼 주네. 요건 좀 이상하긴 해요. 이런 경기 별로 안 좋아하긴 한데 그래도 마인승 보고 3.5는 언더 볼게요. 두 골 차 하고 3.5 언더 준다는 마인드. 요런 느낌? 아니면 3골 넣고 언더 준다는 마인드? 아무튼 뭐 좀 이상하다 배당 측정이. F탈린이요. F탈린이 뭐야? F탈린 나 기억이 안 나요. 나 농무칼저밖에 기억이 안 나.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알바니아 대 불가리아. 이 경기도 그냥 표본적으로만 봤을 때는 알바니아 뭐 홈에서 퇴장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골도 쳐놓고 이제 체코도 깝했다. 그리고 오늘 친선전이다. 또 홈에서 경기다. 뭐 조건적인 부분이 좋고 뭐 분위기도 아주 좋은 뭐 그런 시점. 근데 이제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 유로에선 그냥 맛이 갔고, 뭐 지난 리투아니한테도 홈에서 심지어 이제 졌죠. 물론 이제 한 명이 퇴장이 당하고 나서 그 뒤에 골 처먹힌 게 있긴 한데, 근데 어차피 얘네들도 다 각자 이제 뒤에 주말 리그 가야 돼요. 뭐 홈 경기에서 알바니아가 졌다 그럼 모르겠는데 체코도 잡고, 뭐 물론 이제 분위기 홈에서 요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싶긴 하겠는데, 여기도 로테 돌려주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. 뭐 좀 요새 좀 나간 애들 있잖아요. 뭐 슬로베니아라든지 슬로바키아라든지 뭐 이런 알바니아라든지 아까 위에서 말했던 북마케라든지 이런 애들은 이제 주전들이 다 가동됐을 때야 좀 하지. 이 중에서 몇 명 빠지면은 조직적인 측면이 무너지죠.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알바니아가 배당이 뭐 두 배도 아니고 1.5 대면은 굳이 이거 메리트가 있나 라는 생각. 여기는 그냥 불가리아 프렌치 찍자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굳이 보면 언더. 그다음에 이제 호주 대 뉴질랜드. 근데 이 경기가 뒤에 있어가지고 왜 뒤에 있지 했는데, 호주가 우리나라 시간이 비슷하잖아요. 근데 이 잉글랜드에서 하더라고. 그래서 중립에서 한다는 거.
물론 호주랑 뉴질랜드랑 지금 맞대결이 했을 때 몇 연승이야? 12연승인가? 뭐 호주가 뉴질랜드한테 12연승인가 뭐 그런 거 같긴 한데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그만큼 그냥 호주 뉴질랜드 라이벌이긴 하죠. 근데 뭐 상대가 안 된다, 상대가 안 되는 그런 부분.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뭐 잉글랜드와의 경기 해가지고 뭐 졌죠. 뭐 근데 에릭저즈님 구독 생각보다 3개월 경기력이 나쁘지 감사합니다. 않았고 뉴질랜드는 이상한 애들이랑 했던데 아프리카 애들인가 뭐 하고 왔어요. 그래서 오늘 경기인데 호주가 근데 완전 초 베스트 라인업은 아니죠. 뭐 레키라든지 맥클라렌이라든지 그래도 에이스 뭐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뭐 공격수 라인들이 없는 상황. 물론 이제 없어도 듀크라든지 구딘 이런 애들이 있긴 해요. 그리고 뉴질랜드는 뭐 알리알리 뿅님이 말한 것처럼 크리스 우드가 있죠. 그나마 유일하게 뭐 좀 뭐랄까 네임밸류 값이 있는 크리스 우드. 나머지는 다 모르는 애죠 솔직히. 그래도 유럽파들이 많아지긴 했어요. 뭐 중국도 최근이었나? 1년 전이었나? 아무튼 뭐 이겼던 그 경기. 근데 중국 이런 애들보다 호주가 더 급이 높죠.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경기도 뭐 최근에 이제 호주가 뉴질랜드 만났을 때 그냥 매번 이겼고, 그리고 지난 경기 잉글랜드 졌기 때문에 홈은 아니긴 하지만은 너 이 영국산 애들 축구 종주국 그 사람들 앞에서 뭔가 또 보여주면은 팬들도 생기고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.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갈 수밖에 없지 뭐 호주 쪽으로. 근데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호주가 뭐 베스트 라인이 아닌데 이 뭐 그렇다는 거.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도 호주승 봐야죠. 뭐 볼 수밖에 없다. 그다음 기존점 대비해서는 이 경기는 뭐 오버 볼게요. 굳이 보면 오버, 안 오버 굳이 보면. 그 다음이 이제 여덟 번째 프랑스 대 스코틀랜드. 프랑스 뭐 여전히 수비 라인들 오파메카노, 뭐 쿤데, 살리바 뭐 다 뭐 디사시 이런 애들 부상을 빠졌죠. 근데 지난 경기도 말했지만 수비가 좀 그렇긴 해도 뭐 네덜란드 애들보다는 앞선 라인도 괜찮기도 하고, 뭐 나왔던 클라우스라든지 코나테, 그 다음에 뭐 에르나데스 형제, 테오, 루카스 뭐 이런 애들 나와가지고 잘 해줬죠. 그리고 프랑스 오늘 친선 경기긴 한데 지난 경기 이제 로테 뭐 교체 자원으로 이제 나오거나 안 나왔던 애들 뭐 지루, 구스토, 뭐 티랑, 포파나, 뭐 파바르, 토디, 뭐 카마빈가, 덴벨레 뭐 이런 애들만 나와도 스코틀랜드의 이 쩌리짱 친구들과는 다르겠죠. 스코틀랜드는 물론 이제 프랑스와의 경기니까 몸값도 올리기 위해서 뭐 주전도 더 써가지고 보여주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굳이 뭐 그렇게 무리할 필요가 있나.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지난 이제 경기하면서 결국엔 또 풀백인 로버스트슨을 또 부상으로 잃어버리기도 하고 티어니도 빠지고 사실상 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친구들 둘 다 날아가고 거기에 백업이 들어가야 되는 측면의 이제 전개 자원들. 그리고 또 홈에서의 뭐 프랑스의 경기, 뭐 몇몇 빠졌다고 해도 결국엔 또 로테 좀 돌려준다고 해도 프랑스 자원들이 스코틀랜드한테 밀릴 부분은 없죠. 요새 뭐 스코틀랜드가 잘한다고 뭐 한다긴 하는데 결국엔 봤잖아요. 스페인한테도 찔찔 싸는 거 보면은 연기도 프랑스는 간 게 맞죠.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그래도 스코틀랜드의 뭐 수비력 생각하고 프랑스가 좀 로테 돌려준다면은 파괴력이 그렇게 좀 떨어진다 하면 언더.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대 칠레. 자, 이 경기 물 한 잔 마시고. 자, 이 경기 원래라면 베네수엘라가 저번에 이제 그 저저저번 이제 월드컵 예선할 때 보면은 뭐 더럽게 못했죠. 왜냐면은 초반에 이 이사일로이즈 님 인간들은 별풍선 점수를 너무 100개 많이 감사합니다. 까먹어가지고 약간 반포기한 느낌? 그리고 소집을 해도 뭐 안 나오는 애들도 있고 뭐 굳이 나가야 되나 어차피 우리 떨어졌는데 그래서 대충대충 한 그 경기들이 많아. 근데 지금은 열심히 하죠. 그 늙은이 론돈이라든지 마치스, 에레라, 뭐 링콘 이런 애들 다 뛰쳐나오고 있잖아요. 한 뭐 불과 한 2년 전, 3년, 2년 전이죠. 한 그때 이제 월드컵 예선할 때 소집은 되는데 안 나와 이 인간들이 벤치에 가 있고 그만큼 뭐 뛰기 싫다 이거죠. 근데 이제는 좀 차근차근 잘 가고 있는 시점, 그 의지들이 좀 있는 부분. 그리고 지난 경기 이제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이제 또 무슨 그 원더 뭐고 시저스킥이었나 뭐였노. 아무튼 기억이 안 나나. 아무튼 봤는데 그거 하면서 뭐 무승부까지 했죠. 그래서 지금 약간 진심인 상태. 그리고 칠레 같은 경우에는 칠레도 예전에 그냥 말했잖아요. 칠레 늙은이들이 너무 많아요. 늙은이들이 너무 많고 뭐 물론 이제 페루 상대로 이기긴 한데 페루도 뭐 별로 뭐 없잖아요. 집 나오면 호그기도 하고 칠레도 마찬가지. 그냥 집 나오면은 뭐 최근에 A매치라든지 뭐 봤을 때 거의 성적을 뭐 못 내고 있고 여전히 늙은이들. 거기다가 이제 베테랑 뭐 베테랑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제 수비 주전을 쓸 수 있는 마리판이 지난 경기 부상 오늘 뭐 나올 수 없고 그 다음에 뭐 비달은 당연히 소집 안 됐고 저번에 말했고 그 다음에
그래도 뭐 중원 쪽에서 사람 역할 할 수 있는 뭐 풀가르가 또 징계로 빠지죠.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칠레도 뭐 멤버적인 부분은 썩 좋지 않다. 나름 부분도 있고 뭐 최근에 경기력도 그렇고 원정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두 팀 베네수엘라가 그래도 으쌰으쌰 좀 하긴 하지만은 또 엄청 뭐 잘한다는 그런 기분도 아니기도 하고 그냥 요영기는 그냥 플랜 이제 주는 애 찍고 그 다음에 언어버 사이드로 봤을 때 그냥 언더 가는 게 낫지 않나. 둘 다 뭐 골에 대한 기대치는 별로 없어요. 베네수엘라도 뭐 저런 이제 유로파 애들 있으면 뭐예요. 얘네도 나이로 보면 다 30대 초중반이에요. 늙은이들이 많아요. 남미 애들 교체해봐야 최근에 우루과이, 브라질이야 뭐 자동적으로 세대 교체되고 아르헨티나도 계속 나오니까 교체되고 콜롬비아들이 살짝 하고 있고 뭐 이 나머지 애들 있잖아요. 뭐 칠레, 베네수엘라, 뭐 파라과이, 그 다음에 뭐 등등등 몇몇 애들은 선두라지즈님 그냥 별풍선 100개 노인 팀이에요. 노인 감사합니다. 팀. 물론 뭐 40대, 30대까지는 아니지만 한데 페루도 그렇고 페루 봐라 그 뭐고 게레로 언제까지 뛰고 있노? 나이가 뭐 38살인데 스트라이커로 나오고 있노? 정신 나갔죠 그거는.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경기 파라과이 대 볼리비아. 파라과이 아까 위에서 말했지만 그래도 뭐 슈퍼스타인 뭐 알미론 있고 그 다음에 뭐 사나브리아가 그래도 뭐 돌아왔다 임팩트는 보여주지 않긴 한데 근데 볼리비아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라파스 지그네 홈에서 했을 때나 해발 고도 때문에 이제 홈발 먹고 들어가지 밑에 내려오면은 벌레. 그리고 볼리비아는 지금 세대 교체를 뭐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. 근데 뭐 새로운 슈퍼스타들이 안 나오고 있는 시점. 파라과이도 지금 승점이 빵점 아닙니까? 파라과이도 뭔가 기웃기웃 하려면 이런 애들은 잡아야겠죠. 연기는 뭐 파라과이 승 볼게요. 보고 근데 마에는 별로 보고 싶지 않네요. 어제 오스트리아 경기처럼 그냥 이기면은 힘겹게 한 골 차로 이겨주지 않을까. 파라과이도 뭐 지금 하는 꼬라지 보면은 별로 그렇게 와닿진 않네요. 그래서 뭐 이기긴 하겠죠. 그리고 기존점 대비는 언더. 그 다음에 이제 유로 할게요. 경기가 많다. 핀란드 대 카자흐스탄. 추천 안 누르시면 추천 좀 눌러주세요. 250분 보고 있는데 추천은 뭐 맨날 100개, 100개는 넘기긴 했네. 추천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잠깐 추천 타임 150개까지만 눌러주세요. 150개 되면 분석할게요. 추천 좀 눌려보세요 여러분. 이렇게 안 눌리노? 9개 남았어요. 9개 2개. 자, 요 경기 일단은 여기조가 지금 엄청 난리죠. 슬로베니아 16점, 덴마크 16점, 핀란드 12점.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잖아요. 카자흐스탄도 12점. 난리죠 여기. 자, 요 경기 뭐 둘 다 뭐 특별하게 더 뭐 결정자가 있다 빠졌다 뭐 이런 부분은 없어요. 없고 일단은 요 경기 자체 뭐 잔여 경기가 이제 3경기씩 남아있는 상태입니다. 둘 다 오늘 입장에서 누군가를 잡는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위에 이제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겠죠. 근데 뭐 무승부를 캔다 그럼 뭔가 좀 애매하긴 해요.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죠. 얘네 둘이는 이제 무승부 캐면 안 돼요. 승점 3점이 갈려야 돼요. 근데 그게 무조건 그렇게 나오나? 경기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오잖아. 무조건 뭐 승점 3점 따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져야 된다고 뭐 둘 중에 한 명이 뭐 지거나 이긴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기도 하고. 그래서 뭐 그런 거에 굳이 관점을 두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. 일단은 핀란드 카자흐스탄도 이제 뭐 경기적인 측면은 많이 올라왔죠. 근데 그래도 급이 좀 더 높은 거는 핀란드라고 생각해요. 맞대결에서도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약 5위를 가져가면서 1등 승리 가져갔다. 오늘 홈이다. 좀 더 유리한 조건이긴 한데 근데 카자흐스탄도 뭐 수비적인 부분만 놓고 본다면은 핀란드랑 비교했을 때 크게 딸릴 부분은 없지 않나. 그리고 핀란드의 배당이 1.5 뭐 당연히 급은 좀 더 높다 생각하는데 이 정도 배당이면은 별로 찍고 싶지가 않다. 차라리 그냥 언더를 찍는 게 낫고 그 다음에 뭐 프렌 찍자. 카자 프렌에 언더. 그냥 골 자체를 둘 다 뭐 치고받고 엄청 할 그럴 건 아니라 생각이. 이 경기 자체가 또 중요하잖아요. 같은 순위권 싸움에다가 승점을 3점 따냐 못 따냐 싸움인데 스무스하게 정말 재미없는 언더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. 다음 12번째 잉글랜드 대 이탈리아. 잠깐만 요거 말고도 뒤에 경기 더 많잖아. 빨리 하자. 어우 개 많아 씨. 잉글
13 이탈 10 오크 10 그다음에 뭐 이 정도죠. 일단은 한 경기씩 덜 치른 이탈리아 잉글랜드긴 해요.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는 한 경기를 더 치르기도 했고, 뭐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직전 경기 또 친선전 돌렸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주축들이 좀 쌩쌩하죠. 반대로 이탈리아는 물론 이제 상대가 찌빠빈 몰타랑 경기에서 큰 의미가 없긴 하죠. 근데 그 경기에서 뭐 이탈리아가 뭐 로테를 다 돌려줬냐, 그것도 아니고 주축들 또 뛰어서 뭐 써줬죠. 그런 부분도 있고, 현재 스쿼드 현황을 봐도 이탈리아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앞선이 좀 횡해요. 뭐 물론 지난 경기 그 벌레 틱톡탱탱님 같은 몰타 별풍선 상대로 뭐 100개 베라르티 감사합니다. 뭐 멀티골에다가 뭐 프라테시 한 골 넣고 뭐 보나벤추라 한 골씩 뭐 넣긴 했는데 급이 틀리잖아. 그래도 잉글인데 잉글은 거의 다 체력도 빵빵한 사이즈에다가 또 오늘 홈에서의 경기이기도 하고, 예전보다 확실히 떨어졌어요 이탈리아. 그 감독이 나폴리 있던 스팔리트로 돌아왔지만은 뭐 공격적인 축구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탈리아 그 항상 이제 빗장 수비 뭐 단단한 수비를 보여줬던 이탈리아 그 바꾸는 것 자체도 시간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, 뭐 잉글랜드가 뭐 당연히 조건적인 부분은 낮고 체력도 안배돼 있고 홈이기도 하고 뭐 잉글승 가는 게 맞지 않나, 이런 게 잉글승 볼게요.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오버 보도록 할게요. 다음에 이제 13번째 몰타 대 우크라이나. 몰타 탈락 확정이죠. 우크라이나는 아까 위에서도 말했지만 한 경기를 더 치렀습니다. 근데도 불구하고 승점이 부족한 상황, 무조건 반드시 이겨야 된다. 근데 맞대결 했을 때 1대0으로 이기긴 했죠. 근데 그 경기 자체에서랑 지금의 이제 우크라이나 멤버를 봤을 때 그래도 좀 다르죠. 물론 이제 무드릭이 지난 경기도 뭐 말했지만은 드리블만 존나 하고 골은 못 넣는 벌레 같은 인간이긴 한데, 네, 오히려 이런 양민들 할 때는 그런 이제 빠른 드리블러들이 수비를 달고 가니까 좀 더 이제 이타적인 플레이만 할 수 있다면은 도움이 또 될 거라 생각해요. 그리고 지난 경기 북마케도니아전도 솔직히 골 더 들어갈 수 있었어요. 그 무드릭 그 인간이 안 놓쳤으면은. 그런 거 생각하면 경기력도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. 몰타 뭐 홈에서 경기긴 한데 의미는 별로 없고, 우크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입장. 우크승 보고, 그 다음에 이 경기는 그래도 뭐 지난 경기 1점 차로 이겼는데 그때보다 mem버가 더 굳어진 것도 아니고, 우크가 물론 시간코프가 빠지긴 했지만은 어차피 뭐 같이 지로나에서 한솥밥 먹고 있는 도부약이 좀 잘 뛰는 시점이기도 하고, 이 경기는 마인까지 볼게요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언더, 그냥 우크만 골 넣을 것 같은 사이드. 그 다음에 이제 14번째 세르비아 대 몬테네그로. 여기 헝가리 13 세르 10 몬테 8이죠. 그리고 오늘 뭐 몬테네그로의 수비 쪽에 뭐 부야치치 뭐 징계로 빠지는 부분, 일단은 세르비아가 지금 공격수 라인에 뭐 블라우비치가 빠졌다는 거, 이것도 뭐 타격은 있죠. 지난 경기 이 세르비아가 헝가리랑 대결했는데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클래스 뭐 선수들 층 자체가 좋으니까 주도하는 경기를 했어요. 근데 경기는 2대1로 졌다. 근데 경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세르비아가 골 찬스들 좀 있었죠. 근데 골대 한 대 바로 쳐맞추고 흘러나온 이제 세컨볼 또 찼는데 또 골대 쳐맞고 뭐 안 들어가죠. 그리고 막판에 뭐잘 됐더니 이제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딩했는데 골키퍼 슈퍼 세이버 했죠. 그냥 골은 진짜 뭐 물론 이제 그런 것도 경기 일부분이긴 한데 뭐 슈퍼 세이브도 잘 나왔고 운도 좀 안 떨어졌던 그런 경기. 그러니까 생각보다 뭐 블라우비치가 없다고 해도 뭐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큰 무슨 뭐 누수적인 부분은 없었다. 그리고 몬테네그로, 원래 몬테네그로는 이제 수비적인 팀, 뭐 그래도 이름값 봤을 때는 뭐 수비 쪽 애들이 낫잖아요. 뭐 마루시치라든지 사비치라든지 뭐 누구 있노 또 갑자기 부크세비치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이 그래도 낫잖아. 앞서는 뭐 요베티치랑 뭐 우리 무고사랑 뭐 이런 애들 있다고 해도 결국에는 수비가 그래도 좋은 팀이죠. 근데 최근에 경기하는 거 보면은 뭐 득점력은 괜찮은데 수비가 불안하다. 결국에는 공격 대 화력 대 화력을 가면 세르비아 쪽이 우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경기지 않나 라는 생각 들고, 지난 헝가리전도 골대 불운가 미친 슈퍼 세이버들 좀 많이 나와서 힘들었다. 오늘 홈이기도 하고, 그리고 세르비아만 지금 이 두 팀과 비교했을 때 한 경기를 더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승점을 못 쌓는다면은 나중에 또 위험해질 수 있죠. 여기 세르비아 승 볼게요. 그리고 기존점 대비는 오버 볼게요. 오버. 다음이 이제 15번째 리투아니아 대 헝가리. 뭐 리투아니아 한 줄기 희망이 있긴 해요. 근데 사실상 뭐 경기력 보면 힘들잖아요. 지난 경기 이기긴 했지만 불가리아 퇴장 덕에 이제 그 뒤로 골 넣고, 물론 퇴장 당해도 골 못 넣는 흑우 같은 팀들이 있긴 한데 헝가리는 다르죠. 물론 조금 걱정되는 건 결국에 그거예요. 헝가리가
뭐 계속 말하지만은 역습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오히려 저쪽에 점유율 주고 우리가 이제 한방 역습. 근데 어차피 헝가리가 오늘 이제 가두리 칠 가능성이 높잖아요. 뭐 맞대결 했을 때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조금 그게 좀 걱정이 될 뿐. 근데 헝가리가 오늘 경기 이기면 확정이거든요. 이제 확정이 확실히 되기 때문에 뭐 열심히 하겠죠. 저 경기는 헝가리 승 볼게요. 그리고 뭐 마인까지도 우크처럼 보고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언더 볼게요. 뭐 골을 좀 힘들게 넣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아까도 말했지만 헝가리가 오히려 이런 양악 애들은 공격적으로 하는 애들이 좀 잘하죠. 수비적인 역습 이런 거 오히려 이 양악 애들한테 뭐 가끔씩 쓰나미가 한 번씩 날 때 있는데 근데 그래도 지금 추세는 헝가리가 잘하니까 갈 수밖에 없다. 북아일랜드 대 슬로베니아. 이 경기 아까 점수 적었는데 까먹었네. 슬로 16점 덴마크 16. 안 적었나? 적은 것 같은데 카자흐 때 적었죠. 자, 경기 일단 북아일랜드는 탈락이 뭐 확정이 됐죠. 그리고 맞대결했을 때 슬로베니아 홈에서 4대2. 근데 그렇게 골이 많이 들어갈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. 슬로베니아도 애초에 뭐 공격적으로 그렇게 월등한 팀은 아닌데 그 정도 골 넣었고 북아일랜드도 뭐 앞선 생각하면은 뭐 없잖아요. 그나마 뭐 수비인데 일단 그래도 북아일랜드가 홈에서 연전 산마리노 잡고 슬로베니아 전이다. 그래도 홈에서 뭐 뭔가를 보여줘야겠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. 탈락은 했지만 근데 슬로베니아 입장에서는 물론 이 경기를 비기거나 져도 아직 희망은 있어요. 그게 그렇긴 한데 그래도 조기로 이제 확정되는 게 낫죠. 그리고 최근에 경기적인 기록지 상으로만 봐도 그래도 슬로베니아가 낫잖아요. 슬로베니아가 그래도 수비적인 부분은 뒤에 오블락 받쳐주고 뭐 수비 라인들 뭐 괜찮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확실히 그 라이프치히의 세스코 걔가 말했죠. 걔 이제 분명히 라이프치히에서는 벤치를 달고 있지만은 이 자국에서 오면은 활약한다. 지난 경기도 뭐 PK랑 한 골 넣었고 그다음에 스포러르까지 이제 합세한 공격 라인들 괜찮은 것 같아요. 뭐 수비 쪽도 엄청 흔들리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.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도 뭐 배당이 이 정도면 슬로베니아 찍어보는 게 맞지 않나. 슬로베니아 승 보고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언더 다시 볼게요. 지난 경기 아무리 생각해도 6골이 이 두 팀이 해서 나올 사이즈가 아닌 것 같은데 오늘은 귀신같이 언더가 뜨지 않을까. 언더 세스코 스포라 그럼 말했잖아요. 제가 저번에 이거 분석할 때 말했잖아. 핀란드 경기 할 때도 말을 했고 결국에는 그런 친구들이 이 국대 와서는 도움이 될 거다. 뭐 자국 아니 클럽 내에선 똥 싸지만은 똥 싸는 거 아니고 그냥 출전 기회가 좀 없어서 그런 거지. 예. 그리고 이제 산마리노 덴마크 뭐 덴마크 마인 가야죠 뭐 오버. 어제 이제 리히텐슈타인 반대로 가니까 그냥 한번 꺾어봤는데 이것도 뭐 제대로 하겠지 뭐. 뭐 로테 돌리는데 로테도 열심히 하겠죠 뭐. 그 다음에 18번째 멕시코 대 독일. 자, 이 경기 일단은 뭐 킴미가 나갔는데 의미가 없죠. 지난 경기 어차피 안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나겔스만 체제에서 결국에는 제가 지난 경기 미국전 못 이긴다 또 가요. 또 가면 뭐 한 경기는 이기겠지. 근데 이미 한 경기는 이겼죠. 그리고 뭐 멕시코 경기 멕시코도 제가 가나랑 경기 했을 때 최근에 이제 멕시코가 계속 무승부 캐고 또 할만하다. 가나가 뭐 옛날 뭐 아프리카 강호팀도 아니기도 하고 이길만하다 했고 그리고 독일 경기 미국전에서 제가 필크르크 그 인간 대해서 말했죠. 인간 나한테 뭐 없다. 근데 꼭 욕하는 애들은 골 넣더라고. 뭐 지난 경기 골 넣었잖아요. 제가 욕하는 애들은 분석해서 기가 막히게 다음날 골 넣더라고. 내가 봤을 때 오늘 그 우크라이나 경기 무드릭이 골 넣을 것 같아. 무드릭 욕했기 때문에 무드릭이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. 예. 뭐 그건 그거고 아무튼 뭐 친선전이긴 해요. 그래서 다 자국이란다. 이제 각자 이제 클럽 리그로 돌아가는 시점. 그래서 뭐 라인업을 어떻게 꾸릴지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상황. 근데 멕시코 뭐 애들 뭐 벤치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 독일 애들이 그래도 낫죠. 지난 경기 안 나온 그 교체로 나오거나 나온 애들 하면은 질레, 하베르츠, 안녕삼미자님 고레츠카, 별풍선 율리안 100개 브란트, 감사합니다. 밀러, 그 다음에 뭐 라움, 그다음 안드리치, 베렌스, 호프만 뭐 이런 애들만 해도 뭐 멕시코는 요새는 떨어지는 추세죠. 그 앞선에 뭐 히메네스 쌍으로 나왔을 때야 뭐 강력함을 좀 보여주긴 하지만은 뭐 걔네가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기도 하고 물론 이제 독일 이런 애들 좀 강한 애들이랑 하면은 나와서 하려고 할 것 같아요. 아무튼 뭐 그렇다. 그래서 이 경기는 뎁스 차원에서도 독일이 더 낫다. 친선전이기도 하고 독일 뭐 나게스만 체에서 승승장구 좀 가야 되지 않나. 독일 승 보고 기준점 대비는 오버 볼게요. 다음 미국 대 가나.
저 경기 일단은 가나 경기 저번에 말했지만은 그 멕시코 또 승을 버스스 이어가 가나가 주축 지금 수비스 라인들 램프티라든지 지쿠라든지 아마티 다 유럽산 애들이 빠져있다. 불안하다. 결국에는 월천마라기님 멕시코한테 별풍선 뭐 100개 감사합니다. 그래도 두 골 처먹히고 뒤졌잖아요. 그런 거 생각하면은 오늘도 불안하고, 물론 이제 미국의 의존이 중요하죠. 홈 경기긴 한데 그래도 지난 경기 독일한테 홈에서 처발렸다. 또 홈 연전 경기인데 한 번은 홈밴들 앞에서 이제 좀 뭔가 보여야 되지 않나. 그리고 요새 MLS가 경기가 그래도 메시 들어오고 나서 좀 분위기가 올라온 상태에, 근데 결국에는 미국이 솔직히 미국에 뛰는 축구 선수들 뭐 베스트 라인들 이런 애들은 자국 축구보다는 그래도 클럽 축구를 더 선호를 하죠. 왜냐면 미국이 솔직히 뭐 느바, 그다음에 MLB, 그다음에 축구, 솔직히 축구는 그렇게 뭐 인기가 그렇게 없었죠. 미식 축구야 뭐 인기가 존나게 많았죠. 그런 거 생각하면 그래도 추세가 올라오는 시점이기도 하고, 멕시코도 잡았는데 미국 니네는 이제 못 잡으면 좀 그렇잖아. 그래서 미국 승 봅시다 이것도. 그다음에 언더, 친선자는 뭐 주축이 튀어나올지. 주축 튀어나오면 당연히 미국이 더 강해요. 강해. 그리고 유럽 애들 다 말해드렸잖아요. 뭐 데스트라든지 무사, 플리식, 레이나, 발로군, 웨아, 맥키니, 뭐 리차즈 뭐 이런 애들 다 나오면은 가나 애들은 이제 팰만하죠. 옛날에 뭐 가나도 아니고 수비도 다 빠졌고 지금. 에콰도르 대 콜롬비아. 레슬링이요. 레슬링은 나 초등학교 때도 인기 많았지. 근데 초등학교 때는 그거 보면서 와, 진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 아니더라고요. 쇼맨십이더라. 어린 마음에 순수한 마음에 봤는데. 에콰도르 대 콜롬비아. 요 경기는 키토에서 하죠. 키토 고산지대 아닙니까? 2850m, 라파스보다 1000m라 해야 되나? 아무튼 뭐 1000에서 한 500m 사이로 좀 작은 데긴 한데 그래도 고산지대 빨 뭐 분명히 나타날까 생각하고, 오늘 콜롬비아 뭐 키퍼 한 명 못 나오죠. 에콰도르도 지금 소집한 거 보면 완벽한 베스트는 아니긴 해요. 근데 이제 콜롬비아 쪽도 그렇죠. 뭐 콰드라도라든지 수비에 미나라든지 삼선에 뭐 레르마라든지 로크미라든지 빠졌죠. 그래서 지난 경기 뭐 우루과이랑 난타전 끝에 결국에 비기긴 했고, 에콰도르는 오늘 혼발을 좀 받지만은 여기도 완전 베스트는 아니다. 그래도 혼발을 받을 거고, 무시는 못하긴 한데 그래도 콜롬비아 라인 자체들이 이제 지금 이제 약간 신구 조화가 이루고 있고 세대 교체도 좀 잘 이루는 시점이기도 하고, 에콰도르도 뭐 세대 교체를 이루는 시점이긴 하죠. 근데 경기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그 재작년 뭐 월드컵 예선했을 때라든지 코파 아메리카 봤을 때도 그래도 뭐 그때랑 지금이랑 크게 뭐 바뀐 라인업은 딱히 아니거든요.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비비스는 경기는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. 여기 콜롬비아 풀 보고 그다음에 뭐 그거보다는 언더 쪽을 뭐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물론 수비들이 몇몇 빠졌다고 해도 에콰도르가 쭈솔님 뭐 구독 1개월 공격상으로 진짜 막 감사합니다. 강한 그런 팀은 아니니까 여기는 언더를 뭐 보셔도 될 듯. 그다음에 이제 21번째 많다. 우루과이 대 브라질. 우루과이도 세대 교체를 해갖고 좀 신구 조화를 이루고 있죠. 근데 제가 말했지만은 우루과이 뭐 이 수비에 이제 베테랑들이 빠지니까 히메네스라든지 뭐 물론 늙은이들이긴 한데 고딘이라든지 빠지고, 여기 이제 수비 쪽 라인 이제 뭐 아라오라든지 카세스라든지 뭐 바케레스라든지 이런 이제 꽂아놓고 이제 경기를 하고 있다. 근데 우루과이 지금 뭐 월드컵 예선 이런 거 보면은 실점들을 꼬박꼬박 하잖아요. 그만큼 수비가 불안하다는 거. 득점력은 뭐 세대 교체가 돼갖고 앞선 좀 활발하게 놓고 있긴 한데, 그래도 브라질이 뭐 앞선 라인 자체도 여기가 뭐 세대 교체했고 뭐 누네스 있고 했다고 해도 전혀 밀릴 부분 없죠. 그리고 브라질이 지난 경기 홈에서 베네수엘라한테 일격을 쳐맞고 비긴 상태, 화가 나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, 수비적인 부분도 당연히 브라질이 더 낫죠. 그래서 이 경기는 해외 배당이 막 1.9대인가 1.8대 줬는데 브라질상 가야죠. 그리고 기존점 유키드1234님 대비해서는 별풍선 오버 100개 가야지, 오버. 감사합니다. 우루과이는 예전에 우루과이가 아니기 때문에 수비가 불안하다. 오버 볼게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2번째. 존나게 많다. 존나게 많아. 페루 대 아르헨티나. 아르헨티나 지난 경기 이제 메시가 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. 근데 그래도 홈에서 경기고 잠깐 나오지 않을까. 근데 후반에 교체해서 들어왔죠. 들어왔으면 됐고, 오늘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. 뭐 잠깐 나와주겠지 그래도. 그리고 오늘 뭐 페루 같은 경우에는 주축 뭐 수비수인 뭐 로페즈, 진기로 뭐 빠지는 부분도 있고, 그 외에 이제 소집 원래 했던 친구들 빠지고, 아까도 말했지만은 뭐 페루 같은 경우에는 늙은이들이 너무 많아요. 무슨 앞선에 지금 38살, 아까 말했잖아. 38살인가 39살인가 게레로가 아직도 공격수 풀타임 쳐 뛰고 있는 거 보면은
대단하긴 해요. 그리고 나머지 요새 좀 안 나오는 그 뭐고 그 금방 이름 생각이 안 나. 갑자기 생각이 안 나. 카리오였나? 걔는 뭐 소집 만드는 것 같고. 아무튼 뭐 그래요. 늙은이들 데리고 뭐 아르헨티나 신고조화 잘 되고 있는데 아무리 원정이라고 해도 그래도 이겨주겠죠. 아르헨티나 승.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혼자 골 맞겠죠. 페루는 그냥 뭐 어지러운 뭐 플레이나 하고 있겠지. 그 다음에 이제 23번째 키라소 대 트린이다. 요거는 조금 의문인 게 뭐냐면은 이게 초기 해외 배당이 2.2대 몇인가 아무튼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래도 키라소가 정배긴 했었어요. 정배긴 했는데 현 그냥 경기 뭐 추세 뭐 기록지상으로만 봐도 트리니다가 승승장구하는 시점이죠. 근데 아까 보니까 배당이 1점 몇이었냐? 1.8인가? 아무튼 확 내려갔더라고요. 그럼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요. 제가 뭐 배당이 뭐 잘 들어온 배당이라든지 좀 배당이 변경됐다 이런 거는 크게 신경이 안 쓰는데 배당이 요 정도 깎이면은 뭔가가 있긴 해요. 뭔가가 있긴 한데 근데 그래도 얘네들이가 맞대결 했을 때 키라소가 지긴 졌지만 원점이에도 뭐 우위였던 경기력은 있어요. 홈에서 경기니까 좀 더 나은 부분이 있긴 한데 결국에는 이거는 뭐 찝찝한 부분을 잊고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찝찝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뭐 지난 경기도 결국엔 지긴 했지만은 경기력 자체는 키라소가 트리나보다 꼴릴 부분은 없었다. 근데 최근에 트리나가 이기는 거 보면은 뭐 지들이 가돌이해서 이기는 경기가 아니라 한방한방적인 부분이 좋은 플레이를 하거든요.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래서 그냥 가는 게 맞다. 트리니다 프란 쪽 볼게요. 트리니다 프란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 오버. 배당이 확 내려갔더라고요.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뭐 그 말이 있으면 별로 뭐 존나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니다. 그냥 대충 찍어보자. 이런 말들. 엘살바도르 대 마르티니. 자, 요 경기 뭐 요 경기도 마찬가지. 그냥 북중민 아침에 경기하니까 뭐 간간히 일어나서 볼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엘살바도르가 지난 경기 뭐 1등을 졌잖아요. 경기력 자체는 뭐 원정이긴 했지만 비등했고 그리고 제가 뭐 북중미 네이션스라든지 이럴 때 말할 때 항상 말했죠. 엘살바도르 홈 무서워요. 물론 똑같은 경기장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그 아직도 잊혀질 수가 없어. 그 철장 쳐져 있는 경기 뭐 진짜 여기도 뭐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경기 홈에서의 뭐 부분을 한번 보여줘야겠죠. 그리고 엘살바도르도 북중미 내에서는 개찌밥 팀은 아닌데 지금 승점을 못 하고 있지 않나? 빵점 아이가? 몇 점인지 기억이 안 나네. 빵점이죠. 한번 이길 때 됐다. 엘살바도르 승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언더. 그 다음에 이제 파나마 대 과테말라. 뭐 그래도 클래스가 그래도 조금 있는 팀 간의 대결이긴 한데 결국에는 파나마가 좀 더 낫죠. 그리고 심지어 원정에서는 이제 뭐 비기긴 했지만 경기력은 뭐 비등했다. 홈에서의 이점. 북중미 애들 뭐 홈에서 더 홈발을 더 잘 받는 거 다들 아실 거고 뭐 남미나 이런 데 다 똑같잖아요. 여기도 파나마 승 보고 그다음에 여기는 그래도 골을 뭐 둘 다 치고받고 할 수 있는 최근에 뭐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버. 됐죠?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